한편 민사 속에서도 이제 우리도 오늘 민사 얘기하려고 하는데 다툼이 되는 거야. 지금 엊그제 우리가 말한 유리창 비례물에 의한 파손 사건도 나는 네 차 이렇게 네가 가다가 다 거기서 날라와서 적재함 뭐 그쪽에서 날라와서 내가 금이 가서 파손이 됐다는데 그 운전수 입장에서도 생각해봐. 자기가 보통의 경우는 뭐 때려놓고 안 때렸다 이런 오리발은 아니잖아. 자기도 뒤에서 일어난 일은 이제 그래서 내가 그걸 증명을 해내야 되잖아. 이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게 블랙박스 같은 게 있어서 그게 딱 촬영된 것도 아니고 증인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딱 거기에 현장에 무슨 CCTV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 말에 의한 거고 전후 좌우에 어떤 정황만 있는 거지. 유리창 파손된 게 뭐 한 달 전 파손된 걸 지금 이 사람한테 내가 찌트린 거 아닌 거는 그 파손된 것도 이렇게 좀 지금 방금 전에 파손됐느냐 뭐 한 달 전에 됐느냐 이거 조금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그 깨진 흔적에 나타나.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방금 전에 깨진 거 적어도 뭐 이게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건 너무 지금 팍 갔다는 건 탁 드러나. 그러니까 그건 처음에는 막 그것도 인정 안 하려고 뭐 보통 사람들 생각하겠지. 이거 어디서 네가 딴 데서 부셔져 놓고 지금 와서 나한테 덤태기 씌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다음에 근데 이제 그건 아닌 것 같. 그 정도는 갖고는 따지진 않는데 내 차에서 돌이 튄 거를 말하라고 하니 그래가지고 그 사고 처리반 뭐 그런 사람이 운전수가 이제 전화를 걸어서 왔는데 그 사람은 이제 그런 거에 사고 그게 좀 꽤 규모가 있는 트럭을 여러 개가 갖고 뭐 하나 봐. 사고 처리에 경험이 있는 어떤 뭐 이런 뭐 사고 처리 담당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일단 오리발 내미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거 많이 노하우 경험에 의해서 뭐 그 끌려오겠어. 일단은 근데 블랙박스 없는 것도 확인 딱 하니까 막 그냥 돌변해가지고 더더욱 오리발이라는 건 내 주장상 오리발이지.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여튼 내가 했다는 거 대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나 참 바깥에서 그런 소리 듣는 거 처음 봤어. 그 사람이 법을 알아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경험에 의해서 했는지 이런 얘기.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야. 나 오늘 바깥에서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다니까. 와 이거 나 신문 밝히지도 못했어. 신문 밝히지도 않고 그냥 그리고 지방이야.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딱 보니까 블랙박스 없지. 외지인이지. 일단 그 사람들 좀 터프하잖아. 이런 폐기물 건축 트럭 뭐 생각해봐. 일반 승용차끼리는 그래도 서로 간에 뭐 승용차에도 뭐 깡패 같은 사람이 탈 수는 있겠지만 근데 이 트럭이나 이런 거는 뭐 산전수전 그런 데서 겪었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딱 치고 나오는데 입증 책임 대라는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데 이거 어떡하냐.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데 증명을 해내야 되는데 간접 증거밖에 없는 거야. 직접 증거는 없잖아. 아까 증인이나 내 블랙박스라는 뭐 없어. 그냥 유리창이 지금 네가 봐도 지금 깨진 거지. 이게 뭐 한두 달 전에 깨진 것 같고 하지는 않았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내가 그 뒤에 이렇게 순간적으로 정신 차려서 내가 핸드폰으로 찍은 차량 거기에 딴 차는 지나가는 게 없었어. 물론 그게 벌써 한 1분, 5분, 한 5분은 아니고 한 1분 전 상황에서 내가 정신 차리고 이제 그 차를 번호 찍고 나중에 이제 세워서 그걸 따졌는데 이 트럭의 적재함이 네가 볼 때 이게 완전하게 이렇게 하지 않고 거기에 실린 게 해프면 다 이렇게 폐기물 같은 거로 막 돌이 막 옆에도 이렇게 적재함 옆에도 막 붙어 있거나 이렇게 흩날릴 수 있게끔 이렇게 넘친 거나 막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거 저런 거. 그 다음에 내가 해피면 너한테 억하심정으로 그러겠냐. 거기에 딴 차가 없어. 계속 내가 이제 계속 사진 찍어가면서 그때처럼 계속 세울 때까지 찍었는데 딴 차가 거의 없어. 가끔가다 지나가는 차 보면 딱 이렇게 어떤 차 탑차라고 하는데 이렇게 네모난 거 이렇게 탁 씌워진 거 그런 차는 한두 개 이제 지나가는 게 있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뭐 이렇게 그럼 반대편에서 튀어왔으면 어떡하냐 뭐 등등 이제 얘기하니까 입증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건 맞아. 그러니까 내가 신문을 더 밝히지도 못하고 이거 참 나도 법은 아는데 이거 사실관계로 확정을 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봐봐. 오늘 하려고 했던 게 그거야. 이제 오늘 민사를
왔다는, 우리가 민사를 왔잖아. 민사를 하는데 이제 봐봐, 이게 분쟁이 생기면 이 자력구제하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 하면 안 되고 국가에 의한 구제를 받아야 되지. 물론 이건 이제 재판을 염두에 둔 건데, 뭐 우리가 조정이라든지 화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처리가 있지, 꼭 판결 절차로 오는 건 아니지. 거기서 이제 서로 간에 그런 거지. 나는 네가 튀었다는 거, 거기는 튀었는 거 되냐라는, 가타부타 진짜 가려서 판결 절차는, 교과서 읽다 보면 무슨 얘기하냐면 판결 절차는 일도 양단이라는 표현을 써. 일도. 가타부타 가려지는 거야, 판결 절차는. 근데 이런 조정 같은 ADR이라고 하는 재판의 분쟁 해결은 구체적 타당성 있는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 일단 가리는 게 아니라 상황 들어보고, 자, 구체적 타당성 있게. 그럼 과실상계하고는 조금 틀려. 과실상계를 적용한 거고, 구체적 타당성 있는 것은 대충, 야, 내가 볼 때 이거 100% 이길 수 없다, 증명 못한다. 그러니까 반 정도만 주셔. 너도 좀 억울하겠지만 난 진짜 억울하다. 그렇지만 내가 뭐 이거 증명해낼 길이 없으니까 반이라도 주셔. 내가 그러면 뭐 내가 더, 이런 식의 타협이 되면 되는 거지. 화해가 되면. 호양, 상호 양보. 그런 게 이제 재판 외 분쟁 해결인데, 하여튼 이게 아니면 법관한테 가서 민법, 상법, 불법행위법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지. 기본적인 거는. 그지? 그 다음에 소송 절차, 소송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재판은 어떻게 되는 건지 봐봐. 재판의 종류인데, 이게, 재판의 종류가 아니라 재판의 과정인데, 재판이 이렇게 되지. 소제기에서 내 주장을 펼쳐서 증거 조사를 거쳐서 판결을 받는 거지. 이게 재판의 과정이지, 프로세싱이지. 그래서 이걸 다시 내용적으로 오면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실제 재판은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거란 말이야. 권리 내지는 이쪽 의무자 입장에서 보면 의무. 이게 판결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거지. 판결 절차는 손해배상 채권, 상대방이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 이걸 법원이 판단을 해주는 거지. 당사자 간에 타협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가서 하는 거지. 근데 그 판결에서 확정해주는 권리 의무는, 우리가 여러분 법학 처음 배울 때 보면 막 되게 난해하고 추상적이지. 권리 의무라는 개념은 추상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야. 어떤 물권, 소유권, 이런 물권, 채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런 거 관념적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판단자인 법관이 그걸 판단을, 있다 없다를 판단하려면 이렇게 이런 물건처럼 만져보는 게 아니라, 이 대상인 물건을 만져보고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이 대상 물건이 아니라 소유권, 점유권의 물권, 손해배상 청구권의 채권이라는 권리, 반대 국민의 의무는 관념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라서, 그럼 이렇게 눈으로 보여야 너한테 있다 없다를 얘기해 주는데 이거 어떻게 판단하느냐, 이런 식으로 판단한다라고 그래. 여러분이 3단 논법이라고, 소전제 대전제인데, 어떤 사실이 있으면 요거 갖고 판단하는 거지, 이 권리 의무 그 자체를 판단함에 있어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못해. 그래서 발생한 사실을 가지고 그걸 소전제로 해서 법규를 여기다 적용해. 해석해서 적용해. 그 결과 나와. 여러분이 법규가 뭐야? 민법, 상법 등을 보면 어떤 요건이 충족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한다. 대충 이런 식으로 맨날 우리가 배우잖아. 그럼 뭐야? 불법행위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잖아.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딱 우리가 판단함에 있어서 이렇게 보면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니까 결국 뭐를 갖고 하냐면 그 요건. 그래서 이게 요건 사실이 되는 거야. 또는 주요 사실이 되는 거야. 그럼 뭐야? 불법 행위가 있었을 때, 여기는 불법 행위가 있으면 효과로 손해배상
해야 된다라는 이 법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여기서 이제 확정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같은 경우는 민법 750조가 기본 조문이겠지. 손해배상, 불법행위가 있을 때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그러면 불법행위가 있었다라는 요건, 여러분이 민법에서 4-5개 요건을 배우잖아. 어떤 가해행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손해가 발생해야 되고, 이게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지, 이 가해행위와 인과관계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잘못한 게 고의과실 등이 있어야 되지, 그치?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사유 의법해야 되지, 의법해야 되지. 이런 5개 정도의 요건이 충족된 어떤 불법행위가 있으면 거기다가 민법 750조를 적용해서, 법규를 대전제로 적용해서,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렇게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법규의 해석 적용은 법원의 직책이지. 우리는 뭐를 하면 돼? 이 사실을. 그러면 요건 사실, 주요 사실을 아까 말한 주장 책임, 주장을 하고, 변론주의라는 민사소법 원칙상 주장을 하고, 그게 상대방으로부터, 이런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그냥 그거는 맞다라고 자백되면, 민사사건은 자백되면 288조 소송법 보면 불요증 사실이라고 하는데, 증명할 필요 없이 그대로 그것은 사실 인정의 기초로 그대로 법관이 자료로 하는 거야. 인정을 해버리면.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 못하겠다라고 부인을 하면 증거조사를 해야 돼. 증거조사. 증인을 내세우거나, 예를 들어 이 경우는 불법행위 경우는 지금 그런 예가 들기가 먼데, 계약 같은 것 때문에 발생한 어떤 효과를 유지하려면 계약서 같은 차용, 그 다음에 돈 빌려준 거라면 차용증 같은 거, 이런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여기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열고 증거조사를 한다라는 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놨어. 그것을 다시 또 한번 그 앞에서 분석한 것은 이렇게 시간적인 흐름으로 소를 제기하고 변론을 열고 증거조사를 하고 판결이 내려지는데, 요거를 잘 이렇게 세로축은 뭐야? 내용이야, 내용. 아까 그 그림, 역삼각형 그림으로 그려놓은 좀 아까 거, 그 내용하고, 이쪽은 시간적인 거니까, 소의 제기 단계에서는 여기가 이렇게 만나. 그 다음에 주장 단계는 변론에서 주장이 되지. 그 다음에 거기서처럼 자백, 부인, 이런 게 있을 수 있지. 그 다음에 증명, 증거조사, 여기서 만나지. 시간에 이렇게 가고, 내용은 이렇게 돼서.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그림이지. 그 다음에 이 변론이 이제 증거조사도 변론과 대칭되는 용어이면서 요걸 또 아울러서 넓은 의미에는 변론이라고 하기도 해. 그러니까 협의의 변론이 증거조사와 대칭되기도 하고, 넓은 의미의 변론은 증거조사까지도 포함하면서, 그렇게 해서 변론이 종결이 되고, 그다음에 판결이 이렇게 선고되는 거죠. 이런 프로세싱을 거치는 거야, 재판이. 그렇죠? 그것을 다시 이쪽에 와서 보면 실제 내용은 요 그림을 잘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사실을 확정을 해서, 사실을 확정을 해야 돼. 그럼 사실을 일단 그 자기가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주장을 하고, 그 주장한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부인되면 증거조사를 해야 되고, 증명을 못 해내면 증명 책임에 의해서 패소하게 된다. 그런 거야. 그래서 아까 지금 돌 맞아가지고 유리창이 파손된 사건에 있어서 이제 내가 만약에 지금 그 사람이 네가 입증해야 된다. 입증이 너한테 있다라는 거는 실제 재판에서 내가 손해배상 발생의 이런 사실 등, 특히 거기서 황당했던 게 뭐야? 나 손해 발생한 건 맞는데 이 가해행위와 손해와의 인과관계가 등등이 참 내가 증명하기가 막막하잖아. 그지? 그것을 갖다가 증명 못 해내면 내가 패소하게 돼. 증명 책임에 의해서.